인천 둘레길 11코스의 출발지인 도원역에는 한국철도의 출발을 알리는 한국철도 최초 기공지 표지석이 있다. 1897년 인천부 우각현에서 가진 한국철도의 첫 노선, 경인선 철도의 기공식을 기념하는 비다. 우각로 문화마을은 도시재개발 진행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 중입니다. 인천 세무서를 지나 둘레길을 따라가면 영화초등학교와 창영초등학교가 나온다. 두 학교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화초등학교는 1892년 내리교회의 존스 목사 부부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초등교육기관이며 1910년 현재 자리로 옮겼다. 당시의 이름은 영화학당으로 그때 지은 교사의 일부가 남아있다. 영화초등학교 공관동이라는 명칭으로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의 배재학당, 경신학당, 이화학당 등이 중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한 것과 달리 영화학당은 초등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 창영초등학교는 인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로 1907년 12월 9일 설립되어 1910년 3월 26일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 후 긴 세월 동안 여러 번 이름이 바뀌어 창영초등학교가 되었다. 3.1 운동 당시에는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다 투옥되기도 하면서 인천 지역 만세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다. 나라를 잃고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일제강점기, 민족의식을 기르고 인재를 양성했던 민족의 자존심이 담겨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머물렀던 어린 꿈들을 묵묵히 키워낸 장한 곳이다. 추억의 샘물을 깃는 헌책방에서 이제 갖가지 추억이 묻은 배달이 헌책방 거리로 들어선다. 스페이스 빔은 인천 양조장 건물을 활용한 갤러리 공간이다. 인천 양조장은 1926년 최병두가 설립한 양조회사로 창업 당시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으며
1973년 양조장을 크게 확장하면서 건립 당시의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1917년) 인천 배다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냥 공장인 조선인촌회사가 있었다. 인촌이란 성냥을 가리키는 말로 도깨비불이라는 뜻이다. 2019년 3월 사라진 인천 최초의 성냥 공장을 기억하기 위해 구 동인천 우체국 건물의 배다리 성냥마을 박물관을 개관했다. 지금이야 책을 사거나 빌려보는 것이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 되었지만 책이 엄청 귀했던 그 시절 가난한 이들에게 이곳은 지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은 젊은 시절 잠시 금곡동에 살며 헌책방을 차렸다고 하는데 이곳에 쏟아져 나오는 책을 탐독하면서 역사의식을 깨치고 자신만의 소설 세계를 만들어갔을 것이다. 새 책을 만났을 때와는 아주 다른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설렘으로 서가를 거닐면 숨겨진 보물을 찾듯 추억의 한 자락을 길어 올리게 된다. 지금은 이곳엔 오래된 헌책방이 길을 지키고 있다.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지만 원래부터가 배다리 헌책방은 인천 시민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다. 헌책방 거리를 빠져나와 도로를 건너 송림 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지나면 수도 북산에 들어선 송영근린공원이다. 달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서 또는 달이 잘 보이는 동네라는 뜻에서 붙여진 달동네라는 명칭은 1980년대 TV 드라마가 방영되면서부터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달동네는 산의 기슭을 따라 가난한 이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만들어졌다. 수도 북산 달동네는 1908년 송년대수지가 만들어질 무렵부터 시작해 유-25 전쟁과 1960년대에서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며 번성하다가 2000년대 초반 도시가 재개발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좁고 경사진 골목길 탓에
연탄 한 장도 지게로 저 날라야 했고, 더 높은 곳에 집이 있는 이들은 그만큼 더 무거운 삶을 이끌고 숨이 가쁘게 올랐던 곳이다. 그러나 삶은 또 우리를 꿈꾸게 하는 힘이 있다. 가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희망을 노래하고 사람의 향기를 지켜냈다. 가난한 이들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가난하지는 않아서 가까이 붙은 집과 좁은 골목만큼 서로를 보듬고 무시로 드나들며 함께 사는 동네가 되었다. 수도국산의 원래 이름은 만수산 또는 송림산이었다. 이 주변 일대가 매립되어 바다가 땅으로 변하면서 공장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까지 이 작은 언덕은 바닷가의 조용한 소나무 숲이었다. 송림산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소나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소나무들을 베어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달동네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 산책로를 따라가면 인천 상수도급수가 시작된 송년배수지 제수변실 시설이 나오고 그 끝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이 기다리고 있다. 송림산이 수도국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근대 개항기 인천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인천은 개항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고민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일제 통감부는 한국 정부에 수도국을 신설하여 인천과 노량진을 잇는 상수도 공사를 착수하게 하는데 그때 이곳에 수돗물을 담아두는 배수지가 생기면서 붙은 이름이다. 1910년부터 급수를 시작하였으며 32.62km의 수도관은 부설하였다. 송년배수지 제수변실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3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수변실은 배수지에서 배수관의 단수 및 유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제수 밸브를 보호하는 시설물로서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1994년 재건축 이후 제수변실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당시 7000NF의 저수조 3개를 갖추고 있어서 저수 능력이 2만 톤이었다고 한다. 수도국산의 정상에 있는 수도꼭지 광장을 중심으로 박물관과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되어 있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잊혀져 가는 달동네의 이야기를 되살리기 위한 체험 중심의 박물관으로 2005년 문을 열었다. 이곳에 살던 이들에게 기증품을 받고 손필집, 이발관, 연탄가게, 다방 등 실제로 존재했던 가게들의 모습과 골목을 그대로 재현했다. 물지개를 지고 옛날 교복을 입고 연탄 아궁이에 연탄을 갈면서 추억의 시간 속을 거닐게 된다. 생태놀이터 눈코뜰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체험 공간이다. 새소리를 들으며 흙을 밟고 만지다 보면 자연이 가장 좋은 놀이터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랑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터이다. 여름이면 하늘 생태정원에 피어나는 붉은 능소와 터널은 해마다 꽃길이 풍성해지고 있으며 정원에는 계절마다 갖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난다. 그 밖에도 분수광장과 인공폭포,
자전거 경기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송영글린 공원을 나와 동인천역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동구를 빛낸 인물들을 소개하는 동구를 빛낸 인물전을 볼 수 있다. 동구의 긴 역사 속에 살았던 이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해준다.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친 군인 강제구, 160여 개국을 여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배낭족 김찬삼, 대한민국 국군의 초석이 된 한국광복군 김동수 등을 동구를 빛낸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송현시장을 거쳐 동인천역이 보인다. 길은 가파르지만 편한 신발을 신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걷는다. 이 길에 연탄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생각해본다. 좁다란 골목길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고무줄놀이와 술래잡기를 하던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소리는 달동네가 사라지면서 다시 보기 어려워졌다. 연탄 한 장에 실린 삶의 애환도 점차 잊혀지고 있지만 어디나 가난한 이들은 있고 누구에게나 가난한 때는 있는 법이다. 살면서 때로 가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희망을 품고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기를 응원한다. 여기서 인천둘레길 11코스를 마무리한다.